코스피처럼 움직이냐,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그냥 나홀로 갈 길 가고 있냐, 내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상승효과입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테이퍼링, 그리고 이제 다시 테이퍼링이 시작됩니다. 과연 주가의 향방 어떻게 될 것인가? 죽쓰고 있는 코스피와 달리 미국 증시 나날이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미 증시로 갈아타야 될까요? 나스닥의 주봉입니다. 이런 상승 채널을 그리면서 테이퍼링이랑 단어가 무색할 정도로 상승만 하고 있죠. 이 보라색 60주 선이에요. 코스피와 비교해 볼 텐데 이 60주 선에서 한창 위로 멀어져 있죠. 그만큼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는 미국 증시, 반면에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떨까? 코스피의 주봉입니다.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긴 했었어요. 이 상승 채널이 마무리되고 횡보 그리고 하락 채널 안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 보라색깔 60주선이죠. 여기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미국 증시 60주선에서 한창 위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임을 감안하면은 우리나라와 미국 증시 수급의 차이 굉장히 괴리가 큰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관건 이 60주선을 지지해줘야 되고, 그리고 나서 횡보 또는 상승을 통해서 이 하락 채널을 지지받고 다시 뚫어줘야 돼요. 크게 보면 지금 2900에서 3050 정도 방향성을 잡는 구간입니다.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기존 저점 여기를 다시 깨버린다면 다시 아래로 하락이 열리겠죠. 60주 선에 걸려있는 상태인 만큼 여기가 깨진다면은 훅 하는 하락이 또 한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방향성을 잡는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와 있어요. 그럼 이 미국과 국내 증시의 괴리 왜 발생을 할까? 일단 최근 3분기 실적 격차, 여기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S&P 500 내 기업들 83%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예상을 상회하는 순이익을 발표했죠. 반면에 우리나라, 한국 같은 경우는 43% 정도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절반 정도 수준인 거죠. 이렇게 미국과 국내 기업들 간에 이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지금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 대형 기술주들 중심으로 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출 경기가 아주 꺾인 건 아닌데 잘 나오곤 있지만 예상치가 계속 하향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미래의 이익을 반영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국내 기업 이익의 감소는 곧 코스피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거고요. 특히 금융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이런 비제조업 비중이 S&P 기업들은 37%, 한국은 20%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 기반의 기업들 위주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물가 상승, 공급 병목 현상 이런 게 제조업체들에게는 굉장히 큰 악재로 작용합니다. 반면 금융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이런 업종들 위주인 미국의 S&P 같은 경우에는 공급 병목 현상, 인플레이션 이런 영향이 덜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영향이 덜하다는 겁니다. 기업 이익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미국보다 불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시총 상위만 보더라도 여실히 드러나죠. 우리나라 시총 상위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둘 다 반도체 기업이에요. 1, 2위가 제조업이죠. 물론 플랫폼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쭉 시총 상위 기업들을 쭉 보다 보면은 대부분 제조업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제조업 비중이 높은 이런 국내 증시 특성상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 이런 최근 이슈들에 의한 기업 이익 감소폭 미국보다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런 원달러 환율 지금 1200원 찍고 나서 하락을 하는가 했더니 지금 다시 올라왔어요. 물론 지금 여기서 그냥 빠져도 되는 구간입니다. 하지만 여기 지금 다시 올라타서 꾸역꾸역 간다면 여기서 1200원을 뚫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런 차트 수급을 떠나서 전반적인 국제 정세를 함께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환율이 올라가는 국면, 우리나라 코스피에는 유리하지 않은 국면이라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환 손실을 보기 때문에 자연히 국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돈을 바꿔서 돌아가겠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안 좋았죠. 이렇게 환율과 연관지어 본다면 당연히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선진국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습니다. 미국, 선진국 시장이죠. 이게 뭔 차이냐 하실 텐데 이 투자하는 자금의 성격, 자금의 질 그런 것이 굉장히 달라요. 선진국 시장하고 신흥국 시장 굉장히 넣었다 뺐다 자주 합니다. 아무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수급도 꾸준한 수급이 아니라 간헐적인 수급, 그리고 조금만 이슈가 있다면 빠져나가는 수급, 그런 수급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포함이 된다면 아무래도 시장의 수급의 질, 밸류에이션이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는 혹은 환율이 안정되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 이익 개선이 가시화되든 이런 여러 가지 이슈 해결될 일이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특히 수급과 투자의 질 개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왜 우리나라 코스피만 죽쓰고 있는지 어느 정도 이유를 아시겠죠? 코스피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금 상태에서 뭔가 바뀌어야 됩니다. 펀더멘털이 개선돼야 돼요. 펀더멘털이란 뭐냐? 지지부진한 이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뭔가 힘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바로 기업의 이익이 급격하게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환율이 안정되거나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되거나 외국인 수급이 개선이 되거나 뭔가 하나 이슈가 받쳐줘야지 주가가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켓이 위로 날아가려면 뭔가 동력이 필요하죠. 엔진이 필요합니다. 그 엔진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새벽에 발표한 FOMC 테이퍼링 관련 발표가 있었죠. 채권 매입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매입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16, 17조 이상이죠. 줄여나가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하나 다행인 점은 충분한 고용, 회복되기 전까지는 금리 인상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어요. 어쨌든 계속 말만 있었던 테이퍼링 확정됐죠. 오히려 미증치는 올랐죠.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근거입니다. 반면에 국내 코스피 지지부진하죠. 과거 테이퍼링 때 그런 코스피는 어땠느냐? 이때 2013년도 테이퍼링 예고를 했던 시점이에요. 이때 전반적으로 코스피가 박스권인 구간이었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된 시기 이때입니다. 13년 말에서 14년 말까지 테이퍼링이 1년 동안 진행이 됐었어요. 이때 코스피는 박스피였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떨까? 어쨌든 과거에는 테이퍼링 때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나타난 시점 15, 16년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합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곧 경기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가는 빠진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물가 상승, 경기 회복, 발맞춰서 함께 사이좋게 잘 갈 수 있다면 주가 상승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좋지 않겠죠? 경기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니까요. 어쨌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우리가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런 변동성 장세, 박스 횡보권 장세 이렇게 바로 반등하기보다는 횡보 구간, 변동성이 심한 구간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경험상 말이죠. 증권사에서 내년 코스피 전망을 했습니다. 2800에서 많게는 3600까지도 보고 있는 증권사가 있는데 일단 내년에 대선이 있죠. 우리나라 대선. 일단 대선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은 할 거예요. 어쨌든 경기 부양을 할 거니까 집권 초기에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 인상, 미중 관련된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공급 병목, 그리고 꾸준히 테이퍼링, 돈줄을 죄는 정책이 어쨌든 이어질 거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안정한 장세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이런 장세, 주식 초보라면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2020년 작년 코로나 이후 이거는 이때는 누구나 다 돈 법니다. 실력이 아니라 그냥 시장이 돈 벌어주는 장세예요. 갖고 있으면 오르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죠? 이렇게 많이 오르고 조금 떨어졌어요. 11%, 12% 하락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코스피가. 근데 작년에 번 거 다 까먹고 지금 마이너스 4, 50%인 분들 많아요. 주린이한테 제일 안 좋은 장세가 뭐냐면 하락장. 이때는 물론 고수나 주린이나 다 손실을 보죠. 물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손실률은 달라지겠지만 하지만 이런 횡보 구간, 박스권 구간 주린이는 이때 돈을 다 잃어요.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 오히려 돈을 많이 잃습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아래로도 갔다가 위로도 갔다가 많이 출렁이겠죠. 투자 기준, 매매 기준이 없는 주린이라면 이때 돈 많이 잃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현금 비중이 필수입니다. 이런 횡보장에선 특히 현금을 통한 저점 매수 반드시 필요한 전략이에요. 물론 저점에 사서 횡보 박스권 상단에 판다면 이런 트레이딩이 가능하다면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보통 이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안 좋은 종목이라면 수익화해서 현금을 보유하고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금 비중이 없다면 일단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이익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냐, 확장성이 있는 종목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지지부진하고 이익 개선 속도도 느리고 오히려 안 좋아지고 있다면 시장이 반등해서 종목도 반등할 때 현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들고 있던가 아니면 똘똘한 종목으로 갈아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종목 선택이에요. 내 종목을 분석해야 된다는 건데 지금 코스피는 지지부진하죠. 근데 그렇다고 모든 종목이 다 안 갈까요? 미래 이익 전망이 하락하는 종목은 안 가요. 오히려 더 빠집니다. 코스피보다. 근데 이 와중에도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도 성과가 괜찮은 기업, 이익 실적이 미래에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높은 기업, 이런 기업들은 이 와중에 상한가 치고 꾸준히 몇 달째 계속 상승하는 종목도 많아요. 특히 지수가 박스권인 구간에서는 특히 종목별 종목 장세가 벌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종목별로 순환을 해요. 괜찮은 종목이 많이 올랐다가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많이 올랐다면 다른 주도주로 바뀝니다. 횡보 박스권 구간에서는 개별 장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전망이 좋은 똘똘한 종목, 이거를 찾는 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셔야 돼요. 종목 선택에 굉장한 노력과 시간을 들여야 된다는 거죠. 코스피가 지지부진하다고 모든 종목이 다 지지부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익 확장성이 좋고 성장성이 좋고 이 와중에 잘 나가는 기업 있다는 거죠. 그런 종목을 선정해서 갈아타던가 아니면 갈아타지 못할 망정 내 종목이 소외되고 있다면 미래 성장 동력이 꺾이고 있다면 과감히 정리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종목에 집중할 때입니다. 이런 장세에서는 몇 달 동안 제자리 걸음인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 내가 지금 관리도 안 되는데 한 10종목, 20종목 이렇게 수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보통 직장인이라면은 추적 관찰이 잘 안 되죠.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10종목, 20종목 갖고 있다면 과연 그게 트래킹이 될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저같이 투자에 쏟는 비중이 높은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에도 한 번에 종목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실적이 계속 잘 가고 있는지, 별다른 이슈는 없는지, 뉴스 동향은 어떤지, 지금 이 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 유가나 인플레이션, 환율 이런 것들이 이 기업이 안 좋은 쪽으로 바뀌고 있진 않은지, CEO가 딴짓하고 있진 않은지 볼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주가의 동향,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10종목, 20종목을 본다? 차라리 코스피 지수 ETF를 사는 게 낫습니다. 이런 건 굉장히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고 추적 관찰이 가능한 이런 똘똘한 종목, 몇 개의 종목으로 잘 추스린 다음에 이런 개별 주식 장세, 수익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모양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빠진 다음에 다시 반등했다가 다시 다소 꺾인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종목을 보면은 이런 코스피와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이런 주식도 있고 코스피보다 덜 빠지고 반등 때 더 많이 상승하는 이런 힘이 강한 종목도 있어요. 반면에 코스피보다 더 많이 빠지고 반등은 적고 더 빠지는 이런 종목도 있고요. 코스피 흐름이랑 완전 정반대로 가는 그냥 상승만 하는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내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코스피처럼 움직이냐, 코스피보다 강하냐, 약하냐, 아니면 그냥 나홀로 갈 길 가고 있냐, 내 종목이 어디에 속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코스피보다 약하고 지지부진하고 이유가 뭘까요? 코스피 평균보다 안 좋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종목이 성장성이 다소 둔화가 되고 이익 예상치도 빠지고 있고 주가를 들어 올릴 만한 펀더멘털이 없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죠. 하지만 지금 주가는 다르게 움직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크기보다 하이닉스가 반등하는 크기가 훨씬 커요. 하이닉스의 주가 탄력성이 지금 좋다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차트 모양을 통해서도 지금 내가 가진 종목이 강하냐 약하냐, 주가 탄력성이 좋냐 안 좋냐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종목을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버리고 미국으로 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많이 넘어갔고요. 하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가 정말 계속 말씀드리는 게 미국 주식 투자,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지금 필수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화폐의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익의 누적,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하는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죠.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시장이 미국 시장이에요. 이익도 가장 많이 납니다. 전 세계 트렌드를 주도하는 시장이죠. 달러도 찍어내요. 그 돈이 다 어디로 갈까요? 미국 증시로 가는 거예요.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립니다.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이번 기회에 미국 주식이 없다면 미국 주식에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포트폴리오를 점차 다변화해가는 거죠.
그리고 많은 경험을 쌓아가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 매매 원칙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공부하고 내가 능력, 실력이 생긴다면은 이런 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어요. 힘들수록 많이 준비하고 공부하시는 상승효과TV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